삼성전자 앞서 최현욱 매니저와도 함께 짚어봤다시피 오늘 2에서 3%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삼성전자 급등이라고 말이 또 괜찮을까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돌아왔다. 기관과 함께 순매수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그들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수 대표님의 속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로,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물론 피크아웃이다 뭐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뷰가 좋아진 것 같아요. 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고 과대낙폭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장의 상승 배경 김민수 대표님 뭐라고 보셨는지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빠지면 안 좋아 보이고. 네, 그런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오고 또 관심이 뜨거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삼성전자는 벌써 3분기 IR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다 알려줬지만 이런 걸 왜 외국인들은 뒤늦게 반응을 할까요? 네, 언어 소통이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월 달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은 일단 지금 하락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PC용 DRAM이라든가 서버용도 약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처럼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어제 촉발은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다 강세로 가다 보니까 본인들 나라 종목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국을 봐야 되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 쪽은 1등이 삼성전자지만 여기 반대가 됐죠? 네, 약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그런 관점의 어떤 반도체 동향들이 일단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발표했듯이 약세로 갈 건 맞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약세 폭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좀 했었고요. 거기서 약간 이제 고무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만 전자 아니야. 여기는 너무 싸라는 관점들이 서서히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DDR5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잘 준비하고 있고 벌써 양산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 저 밑에 있는 마이크론까지 네. 생산하고 있을 정도면 DDR5가 이제 막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같은 DDR5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께 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다르죠.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들도 서서히 기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특히 DDR4가 아니라 DDR5로 기준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한 40% 정도는 높은 가격인데 당연히 고정거래 가격이나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2018년도 대비해서 한 3배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벌써 예상보단 괜찮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는데 시장이 약간 좀 뒤늦게 반응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냥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과 또 푸념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향후에 메모리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미리 작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도대체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없고요. 이 예측에 대해서 예측이 그대로 간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가격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가지고 유추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업계에서는 한 내년 2분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내년 2분기까지만 주식하실 거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요즘 뜨거운 메타버스, NFT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을 보여줄 때 메모리 반도체가 더 쓰일까요? 덜 쓰일까요? 더 쓰일 것 같아요. 빙고. 그러면 사야죠. 네, 일단 그런 분위기 쪽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 축소됐거나 아니면 가격 영향에 따라서 받거나라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성능이 좋고 전력 소모가 좋은
이런 기술이 발달된 메모리 반도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쪽과 함께 또 떡하니 들어오는 게 전기차 시대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잘 안 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도 좀 부진하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한다고 그래서 너무 이에 따라서 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일단 배당 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밑굴에도 잘 대응을 하면서 좀 중기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다운 사이클이 언제 끝난다라는 걸 예측하기보다는 길게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리고 쓰이는 것은 양은 더 늘어날 테니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자라고 들리거든요. 업계에서도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남들이 그러니까 또 하긴 싫은데요. 네, 왜 이러실까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는 날 또 이렇게 떡 하면은 에이, 그 올라오니까 와서 좋은 얘기하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다 보니까 괜히 이럴 땐 청개구리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랜만에 소외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6만 전자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바람이고요. 네. 네, 바람이고 그럴 정도의 흐름들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들인데 근데 지금 아마 실적과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내년 4분기가 약 한 영업이익 15조 대. 그러니까 좀 조금 이제 감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1분기가 한 12조 7천억 대. 이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감익될 거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기존에 올해 한 해 내내 하락하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횡보 하락한 데 대한 이제 마무리 국면들이 나올 시점들이 언제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기점만 보게 되면은 12개월 선행 PR 11배. 근데 내년 같은 경우 실적이 떨어지겠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실적이 1분기 부진했다가 특히 이제 DDR5가 적용되면서 나오는 메모리 업황이나 좀 더 영역을 넓혀갈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찾게 되면은 올해 정도까지 어떤 이익 규모를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지금 PER 기준으로 한 11배 수준, 12배가 안 되는 수준 정도까지는 지금 미국 글로벌 업체들 어떤 PER 보게 되면 훨씬 더 저만큼 나가 있는 종목들 많죠. 그거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유입이 무색하게 크레딧 스위스를 포함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목표가를 올리는 경우보다는 하향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궁금했는데 자신 있게 물어보셔야죠. 네네. 네,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런 없죠. 쪽인데 네. 그들의 뷰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반박하거나 뭐 어떻게 또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외국계 증권사의 뷰는 일단은 아직까지 업황이 좀 불확실하고 특히 이제 실적 속도를 보게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단은 얼만큼 잘 지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외국 아무리 공매도 많이 해놓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안 좋게 못 내는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3만 원대로 내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땐 어느 정도 지금 지금의 실적 흐름이라든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가격대 흐름 정도의 지지권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단기 저항 안착 여부를 보자고 했는데 저희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72,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뭐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6만 전자까지도 봤던 삼성전자였는데 유독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앞에 가격을 붙이면서. 네. 단기 저항 안착 여부 어느 가격대를 볼까요?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면서 가격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권만 잘 확인하자. 이게 가장 먼저고요. 저항권은 지금부터 이제 쭉 꾸준하게 밀렸기 때문에 다 저항권입니다. 네. 지금 7만 3천 원대 저항권이고요. 또 개파락했던 때 한 7만 5, 6천 원대 저항권이고. 아, 그렇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7만 7천 원대 저항권이고.
저항만 주르륵 있는 상황 쪽에서 가격이 얼바가 가게 되면 뭐 피보나치 수열로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리면 더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어지는 패턴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시 저점에서 일어나는 패턴들이 얼만큼 더 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일단은 한 7만 5, 6천 원대 정도 안착해서 변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기대감을 갖게 생겼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의 탄력들, 특히 외국인 순매수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존에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던 쪽은 이제 개인들이죠. 맞아요. 이 개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또 많이 뭐 팔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 어떤 약간 빈집 상태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더 빠른 탄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 화이팅!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31일에 옐런 재무장관의 미중 간 관세 인하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섹터에도 최대 호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때 관세 전쟁이 나왔을 때 압박이었었죠. 우리나라 IT나 반도체 쪽에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막상 실적은 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채우되 생각보다 뭐 그렇게 또 강한 실적 변화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당연한 외국 국가들의 정상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하게 되면 오히려 뭐 실보다는 득이 더 높겠다라는 쪽을 바라보면서 특히 더 중요한 건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표가 이제 개선돼서 다시 50대로 들어가는 모습들 확인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한 오늘 솔깃할 만한 뉴스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런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본격 재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라든가 다양한 자금들이 또 국내 증시에 더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사겠느냐?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굵직한 시총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럼 또 삼성전자에게도 호재가 될 텐데 너무 미리 기대하는 건가요? 네, 뭐 매분 쫙 깔아주셨네요. 네, 통과가 돼야 그게 나오겠죠. 네. 통과가 될까요? 지금 작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관찰 대상국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직 관찰 대상국도 가기에는 좀 멉니다. 부총리 언급대로 뭐 저희가 시도하면 오케이 하고 다 들어주는 이런 입장일까요? 시도는 하겠다. 이 정도로만 봐야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찰 대상으로 올라서 들어가는 그 흐름까지 보게 되면 202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켜야 좀 확인해야 될 흐름들이 네. 공매도 규제 관련된 쪽은 이제 벗어났죠. 우리 다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역외 환율이 없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또 영문 자료가 부족. 아니 번역기 있는데 뭐가 이게 부족하다고 난립니까? 자료를 항상 부족하대요. 네. 네.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솔직히 뭐 세세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외환 시장 관련된 어떤 개방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갑자기 옷장에 들어서 좀 빠졌어요. 시크니컬 업종이 많이 밀렸고 여기에 화학, 비료, 철강, 석탄 업종도 좀 내리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대규모 이탈이나 환율 급락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이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계속 뒤흔들고 있는 미 증시 이러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뷰를 봤을 때 네. 전망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꼭 하셔야 되나요? 전망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크게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일단 11월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은 첫 번째는 변동성의 계절. 특히 지금 많이 정체됐고 소외됐지만 이제 막상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일단 MSCI 리뷰 반기 리뷰 끝나게 되면 11월 한 11일 정도 이후가 돼야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는 외국인들 선물 위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만큼 처진 국내 시장입니다. 그럼 이 갭을 축소를 시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내년을 겨냥해서 볼 이제 섹터들 뭐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뭐 조선, 자동차, 뭐 건설, 건자재
이쪽은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그래도 좀 저점대에서 어지럽지만 바닥 잘 잡고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포함한 또 국내 증시의 분위기 짚어드렸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